확률적 경사하강법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 경사하강법, 죄송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사하강법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그 최소값의 근사값을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이고,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난수를 만들면 돼요. 임의의 위치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그 W, W 혹은 X좌표를 약간 변경을 해서 다시 그 위치에서 다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다시 점의 위치를 살짝 이동을 시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최소값의 위치 근처로 내려가게 될 거다. 여기서 시작을 하든, 접선이, 기울기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어, 점의 위치를 이동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이 최소값 근방으로, 적절한 반복 횟수만 주어지면 이동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정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값의 위치를 근사하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근사값으로 찾아가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러닝 레이트가 얘가 어디서 사용이 됐냐면, 처음 위치를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 next 이동하는 점이죠. 이동할 때 그레디언트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이동시킬 거냐. 이렇게 사용하는 게 러닝 레이트예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점의 위치가 더 크게 변하는 거고요. 러닝 레이트가 작을수록 점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조금씩. 그래서 밑에서 그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봤죠. 러닝 레이트가 0.21일 때, 0.21일 때는 안정적으로 이동을 해요. 예. 근데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 근처를 찾아가요. 그죠? 이 근처를 찾아가게 되고, 0.1일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찾아가죠. 0.1일 때는 좀 더 안정적으로 찾아가는데, 그 반복하는 횟수가 작으면 최소값 근처로 못 갈 수도 있어요. 반복하는 횟수가 많으면 이 최소값 근처로 가겠죠. 이거는 조금 더 크게 간 거고요.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굉장히 크게 되면 이동하는 게 불안정하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경우도 최소값 근처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는 톨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그러니까 수렴하는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동한 위치와 이동하기 전의 위치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은 걸로 취급을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수렴 반경을 톨러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러닝 레이트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여기가 그 학습률 0.1 기본값을 사용한 경우고요. 0.1보다 조금 더 크게 0.2라고 했을 때는 더 큰 보폭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 0.8처럼 더 큰 보폭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예 골짜기 자체를 이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데 러닝 레이트를 1.0으로 하고 맥스 최 10번만 반복을 할게요. 10번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이 몇 개밖에 안 보여요. 두 개밖에 안 보이죠.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첫 번째 점에서 이동한 게 여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동한 게 다시 여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가 W0라고 할게요. W0가 마이너스 4부터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4부터 시작을 했고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8이고, 그럼 이동한 위치를 W1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위치 빼기 그레디언트 곱하기 1.0을 하기로 했죠. 그죠? 여기가 러닝 레이트가 1.0이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8이잖아요.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 4란 말이에요. 4. 그죠? 어.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점이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로 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W1이 다시 W0가 되는 거죠. W0가 4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이때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면 8이에요, 8. 8이고, 그럼 이동하는 위치는 4 빼기 그레디언트 곱하기 0.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최대 반복 횟수를 10번으로 줄인 이유가 1000번 동안 반복하더라도, 1000번 동안 반복하더라도 여기서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최소가 근방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10번으로 제가 줄였던 거고요. 줄였던 거고, 만약에 저거보다 더 키워볼까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러닝 레이트를 1.1로만 하더라도요. 1.1로 하고, 맥스 이터 10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그 그래프를 그린 게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밖에 안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점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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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점점 최소값에서는 점점 멀어져 버리고 있죠.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어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을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을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커지게 되면 지금처럼 발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큰 값을 사용하지 않아요, 보통. 보통 러닝 레이트는 작은 값을 사용하고 대신에 반복하는 횟수를 더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수련 반경을 조금 키운다거나 이런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 다시 얘기해서 그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가 학습률이고, 학습률이 잘못되면 모델 파라미터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값을 찾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는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 개발자가 직접 이렇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조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률이에요. 학습률. 네, 그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률, learning rate라고 얘기하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여기는 붉은 글씨로 할까요, 이렇게? 요거는 하나만 쓰면은 이탈릭체군요. 네, 두 개를 쓰면 굵은판 볼드체가 되죠. 어, 학습률이, 학습률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0.1 아니면은 뭐 0.01, 0.05 이런 식으로 학습률이 작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빨리 움직일까요? 천천히 움직일까요? 천천히 움직이겠죠. 천천히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큰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거나 빠르게 또는 불안정하게 움직이게 돼요.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크게 움직이면서 어디로 간다? 최소가 위치로 간다라는 얘기고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최소값의 위치로 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래서 어쨌든 최소값으로 갈 수만 있으면 좋은 거죠. 갈 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음. 근데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최대 반복 횟수가 있어요. 경사강법에는 항상 그 최소값의 근사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만 이렇게 반복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만든 함수에서는 얘가 max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였어요. 어,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 최소 값으로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수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convergence예요. convergence. 동사로는 converge입니다. converge. 수렴한다. 그러니까 최소값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못한다. 그냥 쉬운 말로 해서 1000번을 반복하더라도 최소값의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경고 메시지 보였었죠? 그 컨버전스 워닝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학습률을 키워주는 방법. 당연 학습률이 너무 작아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쵸? 학습률이 너무 작아서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그 현상이었기 때문에 학습률을 키워주거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렴하지 못한다는 경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률을 키워주거나 아니면은 학습률은 그대로 유지할 때는 그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주시면 돼요. 늘려주시면 되고, 이거 가지고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수렴 반경. 우리가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관장하진 않습니다. 어, 그 이동한 거리와 그 이동하기 전 사이의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 미만으로 왔을 때 우리는 수렴한 걸로 생각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또 너무 키워버리면 또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너무 작아도 너무 0에 가까운 값이어도 안 좋은 거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렴 반경, 톨러런스라고 하는 수렴 반경을 늘려주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 어, 처음에 할 거는 학습률을 키워주는 거, 아니면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로 해보고, 아니면 털러런스를 조금 늘려주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어, 학습률이 크다 못해 너무 큰 경우, 학습률이 너무 크면, 예, 아까 이 경우가 우리가 마지막에 그렸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두 점 사이만 왔다 갔다 반복하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나가버리거나 이렇게 그래서 학습률이 너무 크면 아예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 요 그래프가 바로 위에서 그렸던 그래프가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발산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동사형으로는 diverge, 그리고 명사형으로는 divergence예요. divergence. 음. 이거는 줄여야 돼요. 발산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건 학습률을 반드시 줄여야 돼요. 학습률을 줄여야 돼요. 이 최대 반복 횟수를 에포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에포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는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들 중에서는, 어, 학습률을 고정시켜 놓는 게 아니고요. 어,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하고, 두 번째에서는 학습률을 줄이고, 세 번째에는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 쓰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코드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아규먼트로 학습률이 전달이 되면 이동하는 위치를 계산할 때 항상 그 일정한 학습률을 그죠? 일정한 학습률을 사용해서 처음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시켰죠. 근데 알고리즘 중에서는요, 학습률을 정해주더라도 n이 1일 때는 여기 있는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고 할게요. 러닝 레이트를 0.1을 썼다가 두 번째 반복문에서는 0.1 곱하기 0.9. 그럼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또 n이 3일 때, 세 번째 반복에서는 요 기존에 있는 값 곱하기 다시 0.9 이런 식으로. 그럼 학습률이 점점 줄어들겠죠. 반복할 때마다 학습률을 줄여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학습률이 크니까 내려갈 때 요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요만큼 내려가겠죠. 근데 학습률을 줄이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조금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는 더 조금 내려가겠죠. 어,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빠르게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어, 중에서는 처음에는 그 학습률을 크게 하고, 어, 에포크,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반복 횟수. 네. 에포크가 그냥 반복이라고만 할게요. 에포크가 진행될 때마다 학습률을 점점 그 줄여나가는,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학습률을 쓰지 않고 학습률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률이 작을 때의 단점과 학습률이 클 때의 단점이 있으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크게 하고 그다음 점점 줄여나가면서 그 단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 알고리즘도 있어요. 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선형 회귀 모델이 있어요. SGD라고 부릅니다. SGD라고 부르는데 스토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우리말로 옮기면 스토캐스틱은 확률적이란 뜻이에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것도 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보통은 회귀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분류 문제에서도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해서 분류 문제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은 왜 어떻게 경사하강법이 경사하강법이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느냐 분류해서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가장 우리가 최소값을 찾는 문제니까 MSA를 최소로 만드는 그죠? mean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드는 W를 찾는다. 이거 그러면은 mean squared error를 최소로 만드는
그런 W들을 찾는 거를 뭘 이용한다? 경사하강법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 MSA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을 때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W를 찾는 방법이 그게 확률적 경사하강법이에요. 여기서 확률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우리 물고기 세트를 보시면 물고기가 우리 농어만 생각을 해보죠. 농어만 생각을 해보면 60 몇 마리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거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니까 훈련세대는 대략 한 40여 마리 정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그 40마리 정도, 40마리의 물고기들 중에서 어떤 값을 이용해서 W를 계산할 거냐 이거죠. 랜덤하게 뽑겠다는 얘기예요. 랜덤하게. 그러니까, 어, 우리 예측값 생각을 해보면, 음, 예측값을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절편이 있고, 그 다음에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X1은 물고기의 길이, 랭스, 랭스, X2는 물고기의 뭐 대각선 길이, 다이어고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변수 두 개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 W1과 W2를 찾는 게 그 선형의 목적이잖아요. 선형의 목적은 W1과 W2를 찾는 게 목적인데 뭘 계산할 거냐 하면 그 MSE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이게 MSE잖아요. 자, 근데 이 MSE를 계산을 할 때, MSE를 계산할 때, 이 랭스가 몇 개 있어요? 40마리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죠? 다이어고널도 40마리 물고기가 있죠. 어떤 물고기 가지고 요거를 계산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물고기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위치가 첫 번째 물고기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두 번째 물고기에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물고기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경사하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라고 하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건데,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어떤 물고기를 가지고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거냐? 확률적으로 뽑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랜덤하게. 다시 얘기해서 물고기를 랜덤하게 뽑아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동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이니셜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니셜 값이 있으니까 그 이니셜 값에서 약간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한 마리는 뽑아버렸으니까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39마리가 있겠죠? 39마리에서 또 섞어가지고 또 한 마리를 랜덤하게 뽑아서 그 X1, X2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래서 W들을 조금 또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물고기를 또 랜덤하게 한 마리 또 뽑아서 그 다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W들을 약간 이동을 시키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음. 그게 확률적 경사화강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물고기를 한 마리씩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씩 뽑는 게 아니라, 뭐 5마리씩 뽑을 수도 있고요. 10마리씩 뽑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미니 배치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뭐 42마리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꺼번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거를 배치 경사하강법,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확률적이라는 얘기는 그 훈련 세트에서 샘플을 뽑을 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울기라고 부르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 물고기 샘플의 X좌표 X1, X2, X3 그런 값들을 꺼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꺼내겠다? 랜덤하게 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이에요. 확률적 경사하강법. 큰 틀에서는 우리가 위에서 구현했었던 그 방법과 비슷합니다.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변수들이 많아지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이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볼게요. 사이클런에서 만들어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사이클런 패키지에 우선 모델 셀렉션
트레인 테스트 분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import train 테스트 스플릿. 훈련셋과 테스트셋 나누기. 자, 그 다음에는 선형 모델, SGD라고 하는 것도 선형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scikit-learn 리니어 모델에 클래스가 있는데요. 클래스가 SGD. 자, SGD로 시작하는 게 리그레서가 있고 클래시파이어가 있습니다. 리그레서는요,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를 할 때 사용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고요. SGD 클래시파이어는 분류를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분류할 때에도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물고기 무게 예측할 거예요. 무게 예측할 거고, 매트릭은 그냥 스코어로만 계산해 버리면 되니까 요거 그냥 SGD 리그레서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데이터셋 가져올까요? 물고기 데이터셋 제 GitHub에 보시면 저도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GitHub 그다음에 데이터셋 피쉬 다시 가지고 올게요. 요거 다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 어, 데이터셋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데이터셋 파일 패스. 아까 복사한 주소를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fish라고 할까요? pandas.read csv. 여기에 파일 패스를 주시면 돼요. 뭐 헤드 확인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요거는 많이 했었던 거니까. 농어라고 하는 물고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는 fish 중에서 fish에는 species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같은 걸 찾겠다. 허크라고 하는 문자와 같은 거를 찾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특성 셋을 만드시면 되고요. 특성은 허크에서 허크에서 다이어고널 사용할 거고요. 하이트도 사용할 거고, 랭스도 사용할 거고, 위드스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요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볼까요? 허크.columns 이거를 먼저 보시면 음, 물고기 종류, 무게, 그 다음에 인덱스 2번부터 끝까지가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컬럼 이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 2번부터 끝까지라고 하시면 돼요. 인덱스 2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시면 특성 이름들이 랭스,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네 개가 선택이 됐죠. 네 개가 선택이 됐으니까 얘를 허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인덱스들의 배열로, 그죠? 인덱스들의 배열로, 그리고 점 values라고 하시면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2차원 배열이고, 변수 x에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얘가 특성 배열이 되는 거고요. 타겟 배열, 1차원 배열은 퍼크에서 뭐만 선택하시면 되냐면, 물고기의 무게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values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타겟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데이터셋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훈련 세트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세트로 나눠야 되겠죠. 나눠야 될 거고,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 셋,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이거는 함수를 train, test, split 이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 0.25로 할까요? 0.25.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42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플랜 세트하고 테스트 셋 나누기가 됐어요. 자, 이제는 그럼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델을 만드셔야 돼요. SGD라고 할까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뜻이에요. SGD 리그레서. 이렇게 하면 얘가 무엇을 한 거냐면 모델을 생성을 한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을.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겁니다. 기본값만 사용했죠. 기본값만 사용했어요. 뭐, 훈련시키기 전에 얘 그 설명을 좀 볼게요.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문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런 가시고, 여기에서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리그레서예요.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서브 모듈에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게 있고요. SGD 리그레서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있죠? squared err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오차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손실 함수, 로스 함수라고도 얘기했죠. 손실 함수를 뭘로 쓸 거냐 이거예요. 손실 함수를. 어, MSE를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MSE를 사용하겠다. 이게 기본값. 그러니까 MSE를 최소로 만드는 W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널티는 벌칙이죠. 그러니까 손실함수에다가 손실을 더 키워주겠다. 이게 규제예요. 규제. 벌칙을 더 주겠다는 얘기니까 손실을 더 키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규제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규제의 종류가 L2, 리치 모델로 주겠다는 뜻이에요. 리치 모델로. 그럼 알파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규제의 크기예요. 규제의 크기. 규제의 크기. 그 다음에 L1 레이쇼가 있는데, 자, 이거는 L2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L1 규제의 비율이란 뜻이거든요. 자, L1 규제하고 L2 규제를 같이 사용하는 규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였었죠? 엘라스틱 넷.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가 엘라스틱 넷일 때 L1 규제의 비율을 얼마로 하겠느냐 이거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페널티가 L2인 경우에는 얘는 이 값은 있어도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 값은 무시가 되는 거고요. SGD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최대 몇 번까지 반복하겠다? 1000번만 반복하겠다. 그 다음에 수렴 반경은 0.001로 하겠다. 이거 우리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우리가 만들었던 그런 파라미터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러닝 레이트.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설명 좀 볼까요? 이 기본값이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그 러닝 레이트 여기 있을 겁니다. 러닝 레이트. 디폴트 값이 인버스 스케일링인데 인버스 스케일링일 때는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처음에 얘가 최초 학습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률 가지고 만든 세 번째 학습률 세 번째 학습률 가지고서 만든 네 번째 학습률 그러니까 학습률을 점점 바꿔나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숫자를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죠. 어떤 숫자를 계속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학습률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에요. 줄여나가는 방식. 이게 아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최초 학습률에서 처음에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에타 제로
최초로 사용할 값이 있겠죠? 최초로 사용할 값이 뭐냐면 그게 0.01. 이게 그 최초 학습률인 거예요. 최초 학습률. 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러닝 레이트에 줄 수 있는 값은 문자열이에요. 문서를 보시면 학습률에 줄 수 있는 값은 문자열인데 상수로 할 거냐? 상수로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지정한 값으로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학습률을 쓰겠다는 얘기고 옵티머를 쓰는 경우에는 그 학습률을 줄여나가는데 이런 숫자로 나눠주면서 줄여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실 때에는 최초 학습률에서 이런 방법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라고 공식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초 학습률은 실수 타입으로 기본값이 0.01. 이것도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학습률을 굉장히 작게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이런 그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SGD 리그레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손실 함수가 뭐냐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페널티가 뭐냐 규제가 뭐냐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규제가 있을 때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L1 레이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규제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규제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L1, L2, 엘라스틱. 그죠? 그리고 그때 알파는 어떤 의미고, L1 레이쇼는 어떤 의미다. 이거를 설명드렸던 거고요. 설명드렸던 거고, 오늘은 그 경사하강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맥스 이터레이션, 톨러런스, 그리고 러닝 레이트.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얘네들은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평가를 할 때 얘네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값을 먼저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계산해 보시고 점수가 안 좋으면 여기 있는 값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값들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 생성자를 만든 사람이 이런 기본값을 줬다는 얘기는 가장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을 때 이렇게 하면 성능이 좋더라.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그 데이터에 따라서는 다른 값들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꿔라. 그런 의미로 기본값들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기본값을 일단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얘를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 데이터하고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킨다. 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트에서는 비용함수, 코스트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손실 함수, 러스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W들을 찾는다. 개수들을 찾는다. 이거예요. 어, SGD 리그레서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경사하강법을 사용해서 비형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개수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과정이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결정개수. 결정개수는 모든 머신러닝 모델은요, 스코어라고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분류 모델인 경우는 스코어가 정확도고요. 회귀 모델인 경우는 스코어는 결정계수예요. 결정계수. 결정계수 계산할 때는 훈련 세트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이 있으면 돼요. 얘가 훈련 세트에서의 결정계수 R2 스코어이에요. 마이너스 1.3이 나왔네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죠? 0도 굉장히 나쁜 건데 이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 훈련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세트가 너무 작아요.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쓰기에는 세트가 너무 작습니다. 맥스 이터레이션을 한참 크게 늘려야 돼요. 훈련 세트에서 점수가 안 좋으면 당연히 테스트 셋에서도 별로 안 좋겠죠. 스코어, X 테스트, 어, 그리고 Y 테스트. 여기 제가 옷 하나 있었고, 내가 테스트 셋에서의 결정 개수를 계산해 본 건데, 네, 마이너스 1.4예요. 더 안 좋아요. 그죠? 네,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훈련셋 훈련셋의 샘플 개수가 너무 작아서 그 기본값이 1000번 반복이에요. 100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에포크만으로는 음, 반복 만으로는 음, 최적의 값으로 그러니까 최소값이죠. 예. 최적의 값으로 수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학습률이 너무 작으니까 어, 학습 학습률을 학습률을 키운다. 학습률을 키워준다. 학습률을 크게 만든다.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늘려준다. 그 다음에 규제가 있으면 또 학습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규제가 있으면 오차가 커질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의 크기를 줄여준다. 규제의 크기를 줄인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더 좋은 어떤 세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성자를 호출할 때 학습률 바꿔보고, 반복 횟수 바꿔보고, 규제 크기 바꿔보면서 요거를 조금 수정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얼토당토 않은 값이 나왔어요. 선형회기보다 정말 안 좋은 값이 나왔죠. 이게 근사값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좀 기다려 드릴까요? 예상값들이 너무 얼토당토하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그래프 보면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면서 최적의 위치로 가게 되는데 1000번 반복해봐도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1000번 반복을 하더라도 요 정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최소값하고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오차가 크겠죠. 그죠? 그럼 반복은 이거 반복하는 거를 늘려주는 거. 아니면 성큼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죠?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면 여기 근처에 오게끔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위치 있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고 하는 물고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군데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2차원이지만 우리 3차원 공간으로 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을 내려갈 때 동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죠? 네. 그 얘기는 어느 방향으로든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해봐야 되냐면 동쪽 방향으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고 서쪽 방향으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고기 샘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물고기 개수가 작으면 그레디언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렴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샘플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SGD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안 좋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요거 그 몇 가지 바꿔보는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네. 이론적인 설명은 어려웠지만, 실제로 모델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점수를 얻는 과정은 정말 한 줄이니까 끝나죠.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수학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게 어려웠던 거지. 어,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어렵지 않고 거의 기계적인 코드들이에요. 보시면. 네, 정말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